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알트코인 100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 100개가 S등급인지 A, B, C, D, F 등급인지 순서를 나열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작점은 리플인데요. 리플을 보유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비트코인보다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봤을 때 리플은 무조건 그냥 떡상할 각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리플을 까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그냥 끝자락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이 그림조차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코인이 여기에 있는 거지? 저도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리플을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걸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오늘 그래서 리플을 평가를 할 텐데 리플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던 주식에 투자하던 부동산에 투자하던 뭐 강남의 집이 20억이다. 아니면은 강남 이외의 지역이 10억, 15억이다. 이런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과 애플의 핸드폰을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 핸드폰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수치적으로 왜 좋은지를 말을 할 겁니다. 램 수가 얼마나 더 뛰어나고 화소,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더 좋은지 또 범용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떠들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디자인적으로 또 감성적이라고 하잖아요. 수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화소가 안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찍었을 때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물론 하드랑 소프트랑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돼서 좋다 이거예요. 아이폰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결과만 놓고 따져본다면 애플의 승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 낫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인의 예도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듣는데 이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도 들어가고요. 홀더들의 성향도 드러나고요. 비트코인과 파일코인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커뮤니티, 이용자 수 이거를 뭘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커뮤니티로서 좀 축약하자면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기술력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만 생각을 해보셔도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마련된 것이 단체 생활이 줄어들게 됐어요. 개인 생활이 늘어나게 됐고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충족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은 그냥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외롭다라는 감정이었어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충족을 해요?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좀 상승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고평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술력을 평가할 때 그 현재 상황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고평가를 받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기반으로 리플을 평가를 해볼게요. 리플의 근본 기술이 무엇인가요? 묻는다면은 저라면은 다른 것보다는 전송 속도나 스테이킹 디파이 그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전송 속도 하면은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이런 초신성 테마가 떠오르죠. 리플을 비교를 해보면은 리플도 정말 빠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거의 1세대형 코인인데 처리 속도 면에서는 압도적인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압도적인 수치가 모든 코인에 적용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코인에 적용이 돼서 리플만 사용했을 때 빠르다. 사람들은 그래서 리플로 갈 것이다. 아니죠. 다른 코인도 빠른 게 엄청 많아졌죠. 당장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그렇고 초신성 테마만 해도 그렇고요. 이제는 네트워크가 대부분 좀 상향 평준화 됐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는 좀 상등급이긴 한데 상등급이 좀 많아졌어.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거는 얘가 노리는 사업성이 어떤 걸 띠고 있냐. 저는 플레이어 네트워크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플이 예전에 플레이어 네트워크 저는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보고 있는데 플레이어를 내놓으면서 바라봤던 사업성은 저는 은행의 여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는데 1%의 이율을 준다고 칩시다. 이건 예금 이율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돈을 맡겨서 1%를 내줘야 되니까 대출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대출하는 이율은 2%. 그러면은 플레이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1%만 그냥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은 2%를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득이죠. 이 여신 역할을 하면서 사업성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 하나만큼은 되니까. 그리고 이미 글로벌 화폐로서 준비를 해왔던 거니까. 환전이나 서로 다른 통화들을 교환하는 데 사용을 했던 거니까 이런 곳으로 향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NFT나 그런 최신 기술들이 좀 입혀져 있었죠. 자, 이 여신 역할이나 아니면 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해외 유튜버, 해외 분석가들은 리플에 대해서 고평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C나 D등급의 위치에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B등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상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은 저는 충분히 A등급은 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코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예로 드는 아발란체, 뭐 코스모스, 솔라나, 폴카닷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리플은 다르잖아요. 리플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다르고 이들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저는 B 쪽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쯤에 위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홀더분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아마 리플에 대한 자료가 올라가거나 뉴스가 나온다면은 매일같이 보시던 분들도 이제는 좀 지겨워지실 겁니다. 그들이 믿던 아니면은 사람들을 좀 중요하고 이 사람은 뭐 검사네, 판사네, 뭐 변호사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22년도 상반기에 끝난다. 2, 3월에 끝난다. 22년도 12월에 끝난다. 이번 연도 4월이면은 결정이 난다. 합의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서 리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해라, 매수해라 라는 의견이 아니고요. 굳이 저한테 정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확고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것은 리플의 위치는 B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잠시만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로 나와 있죠. 이게 BTS2라는 코인인데 이름조차도 BTS이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지갑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갑 형태 제가 늘 말하듯이 스왑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컨버트가 되어 있죠. 스왑이 준비가 되어 있고 스팟과 퓨처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거래소 기능으로서 중앙 거래소 느낌보다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향하는 코인입니다. 그럼 이 정보를 파악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최소 B 정도에는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A등급의 위치에 있겠죠. 근데 제가 이 BTS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거래량이나 시가조차 좀 봤을 때 거래량이 오늘자에는 한 10억 정도 거래됐거든요. 여기서부터 1,000만 원, 1억, 10억, 13억 정도가 거래가 된 거잖아요. 유동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고 저는 평가가 듭니다. 시장을 눌러서 거래량도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나?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차트도 딱 이 정도만 나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좀 근거가 부족하고 약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C등급으로 놓기에는 너무나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차트조차도. 이 위에 그냥 시체들 다 없고 뭔가 호재 하나만 발표되면 그냥 떡상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등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형태 코인들. 그 다음에 셀시우스죠. 셀시우스. 이 셀시우스 같은 코인은 아까 BTS 이 코인을 설명을 하면서 지갑 형태 코인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겟스타트, 런치드 같은 걸 눌러보면은 아마 이런 거래소 형태가 가능한, 지갑 형태가 가능한 서비스가 열릴 것이고 뭐 산다든지 수합을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고려를 해봤을 때는 B 옆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 이것보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프라이스가 8달러에서 0.4달러 95%가 폭락을 했거든요. 1, 2년 사이에. 이 말은 제가 이번 가치평가에서 조금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는 한데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를 설명할 때 들어갔던 지식과 똑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홀더가 소수거나 아니면 다수거나 그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이거는 B등급은 절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C도 아깝고 거의 그냥 D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파일코인인 겁니다.
저는 실제로 파일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거나 이 코인에 대한 뭐 전망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을 보시면요. 186달러에서 지금 현재 한 7달러, 8달러가 되어 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95% 이상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웹3 대상이니 아니면은 기술력이 어떠니 앞으로 뭐 NFT 장세는 어떻게 표현이 되니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 이미 홀더가 쓰레기처럼 행동을 하고 심지어 그 홀더 자체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발자인 입장에서 던지는 입장이라면은 그냥 투자자만 불쌍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등급부터 F까지 왔는데 그냥 D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실리즈도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D나 C 사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따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B등급이기는 한데 차트가 아까 봤었던 평가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C등급 정도 되겠죠. D나 C 사이예요. 그 다음에 수압 형태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가치가 좀 비슷하니까 비교하기가 쉽네요. 커브다우, 에이브,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 수압 이런 것들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디파이나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탈중앙화를 좀 높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로 한번 다 올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 또는 뭐 남미에 사는 사람인데 그 국가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면은 그 이슈가 터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지 통화를 무조건 그냥 달러로 바꿔서 보관을 하거나 해외로 뜨려고 할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행은 터져나게 될 것이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환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냥 비트코인이 시사하는 바와 똑같아요. 모두가 쓸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가격에 이끌어지는 가격에 통화로서 쓸 수 있다. 비트코인이 나온 게 그거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들이 겪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통화가 미친 듯이 하락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 읽어놨던 돈들을 잃게 되고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연준이나 연준밖에 없죠. 이 초강대국이 펼치는 그 통화 가치에 대해서 자기네들 뜻대로 그냥 돈 풀고 돈 줄이고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압 형태는 무조건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갑 형태도 위에 올린 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로서는 이 4개의 코인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통칭 그냥 B등급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이 수압 형태로 거래를 해보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토큰이나 그런 것들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본이나 아니면 통용성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또는 좀 묶여져 있는 금액대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커브다우에 좀 높은 가치를 좀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위치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근본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쓰이고 메이저와 마이너를 좀 나눠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 2개 정도는 밑에 위치해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적으로는 위에 위치시키고 싶어서 위에다가 걸어놨고요. 그 다음 구분할 게 익명성이라는 건데 저희가 업비트에서 좀 오래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진짜 썩은 물이다 하면 대시코인까지는 알 것이고 그나마 조금 때가 덜 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네로나 아니면 지캐시 같은 건 아실 겁니다. 뭐 업비트에는 없어도 유튜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근데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기술 자체는 정말 혁신적이고 괜찮은 게 맞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보면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되고요. 규정을 해서 어디론가 돈이 새어나가고 불법적으로 쓰이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과 맞닥뜨려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기술 자체는 좋지만 평가를 저평가받고 있고 이 저평가가 앞으로 역전돼서 고평가를 받을 일은 없는 그런 코인에 해당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C 정도는 줘도 된다. 단순히 익명성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기술력 때문에서라도 D나 C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캐시를 잘못 올려드렸는데 이게 진릭하고 이게 지캐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검정색과 하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코인 3가지가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읽고 조사를 해봐도 진짜 이게 무슨 코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코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D등급에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유튜버를 보면은 EVM OS를 C등급에 랭크를 시켰더라고요. 아마 이 시스템 자체를 기반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코인이라서 여기에 위치해 놓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그거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코인은 제가 평가할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D등급에 랭크 시켜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읽고 이해해서 장세가 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 코인들, 이 위치가 딱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모르겠는 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눈에 좀 익숙한 코인들부터 정리를 할게요. 밈코인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실체가 없죠. 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 가치가 나오는 코인들입니다. 즉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금액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장세를 많이 받는 코인들에 해당하는데 이게 확실히 마지막 단계는 아닌데요. 전망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나 D 사이의 위치에 있지만 제 평가에 의하면은 D등급의 위치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의미에서 실체에 있고 아페라는 NFT를 코인하면서 토큰 형식으로 또는 그 상징이 돼버린 아페라는 코인인데 그래도 도지나 시바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앞에 위치를 시킬 거고요. 리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 B등급은 줄 수 있다. A등급까지는 어렵고 B등급 중에서도 한 중간쯤에 위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도는 수합 형태 코인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나왔던 코인입니다. TVL 양을 보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리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높고 TVL량이 정말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좋습니다. 원래 로우캡에서 이런 라지캡으로 넘어갈수록 변동성은 죽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코인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좋음을 나타내는 것은 이 코인의 가치가 절대 C등급 이하로는 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나쁘게 볼 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루프링과 니어 프로토콜인데 정말 기술력 싸움인데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초신성 테마로서 입장을 보냐 아니면은 레이어 1, 레이어 2 설명을 하듯이 롤업이란 걸 설명을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루프링을 접근하냐 이 차이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롤업이라고 하는 지식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느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롤업 자체가 뭔지 몰라요. 당장에 레이어 1과 레이어 2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영지식 증명 제로 날리지 롤업과 예전에 설명했었던 낙관적인 롤업 이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정말 무거운 이 트랜잭션이나 아니면은 처리 속도를 기술 발전을 해서 좀 가볍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을 예로 들어보세요.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그 익스플로러 딴 다음에 그 이상한 증명 같은 거 하고 뭐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체 보내려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냥 직접 은행 가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공동인증서 꺼내서 대충 핸드폰 인증, 계좌 인증해서 보내면 끝이에요. 보다 가벼워졌잖아요. 롤업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롤업이라는 지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슷하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루프링이 C등급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ZK 롤업 제가 ZK 롤업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네요. ZK 롤업 제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영지식 영이 영어로 뭐죠? 제로 지식은 뭐죠? 날리지라고 하죠. 뭔가 이름을 들었을 때는 영지식 그러니까 없는 지식으로서 뭔가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해하신 데는 이런 식의 설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로 날리지, ZK 롤업하고 상반되는 게 뭐죠? 낙관적인 증명이 되겠죠. 철자는 잘 모르겠는데 옵티미스틱이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을 거예요.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철자 검사할 시간은 없어서 그러면 ZK 롤업하고 옵티미스틱 롤업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없는 지식으로서 뭔가 한다. 그리고 옵티미스틱은 좀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정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암호화폐라는 것이요. 내가 성진이고 옆에 친구가 태영이에요. 성진이가 태영이한테 1비트를 줬어.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서는 계좌에 찍히잖아요. 암호화폐에서도 계좌에 찍히는 것처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증명이라는 단계가요. 예전에는 뭐 플라즈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증명 과정을 단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이 롤업이라는 기술이고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레이어 1의 설명과 레이어 2의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 어딘가에 롤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오가는 과정 중에 롤업이 있는 거다라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계좌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고 여러 정보 1부터 100까지 다 따졌다면은 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 11부터 100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냥 1부터 10까지만 씁시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정답지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는요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근데 1부터 10까지 축소를 해버린 거예요. 축소를 했으니까 어떤 기술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이 들어간 게 제로 날리지예요. 야 예전에는 100까지를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1부터 10까지만 체크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이것만 맞으면은 넘어가겠다. 투루로 보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보다가 10개를 보니까 뭔가 가벼운 느낌에서 제로 날리지라고 쓰는 거고 옵티미스틱은 뭘까요? 낙관적이라고 했죠. 어떤 정보를 쓰든 이 정보는 그냥 참이다, true다 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오늘 조금이나마 정보를 파악했다면 조금 좋은 거고 그래서 롤업에 대한 한 인트로 약간의 설명은 오늘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ZK 롤업 이 안에 들어가는 스나크나 요즘 비교가 되는 스타크 요즘이 아니죠. 요즘 그냥 화두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 스나크나 스타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한 두 줄 정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톤입니다. 톤이라는 코인의 가치가 우리 업비트에 있는 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톤이라는 게 텔레그램을 업고 있어요. 우리가 텔레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왜냐? 카카오톡을 보세요. 카카오톡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사업성이 있는데 반대로 텔레그램 자체는 사업성을 안 띠고 있죠. 근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 톤이라는 이 코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주력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명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정말 좋은 사용자명, 뭐 BTC, 그냥 번호 자체가 1, 2, 3, 4인 계정들 톤으로 거래를 하고요. 지금 텔레그램 프리미엄이 한 달에 4,900원인가 2,900원을 하죠. 그 결제 수단을 톤으로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톤으로 받고 소각을 하겠다. 그럼 답 나오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자체를 업었다라는 개념에서는 B 정도에는 위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할 게 헬리움.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심심한 때 유튜브를 보면서 봤었던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10분에서 20분이면은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오늘 같은 경우 리플이나 제로 날리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촬영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편이나 4편 정도가 될 것 같고 3편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1편에서 반응이 없으면은 그냥 안 찍으려고 했는데 반응이 좀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악플 같은 것들도 재밌고 이번 편은 완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해 줬으면 하는 거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위 정리를 하면서 실시간 시황을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시황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가니까 꼭 누르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보너스 영상입니다. 오늘 거의 대주제였죠. 5분 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날짜를 보니까 한 3개월 전에 저랑 술자리를 갔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리플을 팔았다면 울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울고 이 꽉 깨물고 버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대장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또 남자로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위안도 해줬지만 사진도 찍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근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진 허락은 안 맡았는데 올린다는 소리도 안 했고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서